네, 오늘 세미나 두 번째 주제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포스코 SPS 임동인 전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멀리 광양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예. 전무님은 어떻게 포스코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 저는 그 1988년에 그 포스코 광양제철소로 입사를 했고요. 이제 92년에 마케팅 본부로 옮겨서 계속해서 이제 뭐 열연 제품, 후판 제품, 그다음에 판매 관리 업무 등 다양하게 이제 계속 마케팅 업무를 주로 하다가 14년에 포스코 P&S란 회사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옮기게 되는데 그거 P&S는 이제 포스코의 내수 제품의 중소형 고객사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회사였고요. 그 회사가 이제 17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합병을 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근무를 하다가 작년에 이제 후판 가공 사업실이라고 하는 조직을 담당하는 형태로 이제 자리를 옮겨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저희들 그 소속된 포스코 SPS라는 회사가 예. 사실은 뭐 저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철강인들이 다소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전무 혹시 회사 소개를 잠시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회사가 신설범이다 보니까 자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자료를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포스코 SPS는 올해 4월 2일 날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학용 대표이사를 모시고 전체 임직원 수는 한 750명 됩니다. 근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매출액이 한 8,600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80억 원 규모의 회사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개의 사업실로 구분이 됩니다. 사업 규모가. 근데 이제 스테인레스 정밀제 및 판재 가공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스테인레스 판매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가전, 산업용 구동 모터를 제작하는 TMC 사업실. 그다음에 이제 그 강구조 사업 외에 후판 가공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후판 가공 사업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제 후판 가공 사업실 강건제와 관련되어 있는 걸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 후판 가공 사업실은 이제 2010년에 주식회사 광양 SPFC로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년에 건설면허를 취득을 해서 강구조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13년에 BH 라인을 구축하고 15년도에 이제 철구조물 제작 공장을 시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7년에는 이제 탱크 패널 가공을 하는 공장을 구축을 해가지고 9% 니켈강이나 고만강과 같은 비자성 후판도 핸들링이 가능한 설비를 구축을 했고 19년도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새로 인터내셔널과 합병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12월에 일본 철골 공장 인증 H 그레이드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3월 달에 그 철구조물 제작장을 추가로 증축을 하고 그다음에 12월에는 이제 건축 2급을 취득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로서는 LG화학, 여수 NCC, 롯데케미칼 등 그 석유 화학 플랜트 공사를 최근에 수행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플랜트 본동, 파이프렉 등 철 구조물 제작 도장에서 납품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세종 사랑의 집 짓기 모듈러 주택의 철골 프레임 제작 분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제작만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설치까지 좀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 회사 내에 있는 증축했던 광양, 포항, 천안에 있던 공장들의 철골을 제작 설치를 진행을 했고 현재는 그 포스코의 포항에 있는 홍보관을 지금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포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들어가는 철골을 제작해서 지금 현재 설치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또 하나의 프로젝트 중에 이제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들 중에 이제 빌트업 빔이 있습니다. 이제 그건 꽤 오래 전부터 진행을 해왔던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주로 어디에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동대구 복합 환승센터에 약 7,000톤, 하나은행 본점, 그다음에 공평동 도시환경 정비 사업 등에 각각 2,000톤에서 4,000톤을 납품을 했습니다. 많이 아시는 해운대 LCT 더샵 설립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355 같은 일반제 외에도 고강도제인 TMCP SM570 TMC
그다음에 HAS 800 등을 적용해서 용접 형광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탱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탱크용으로 이제 외판, 바닥, 천정 부분의 후판을 절단, 개선, 가공해 가지고 밴딩하여 납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광양 LNG 터미널 넘버 5 패널용으로 9% 니켈강, 고망강강 3,600톤을 납품했습니다. 그 외에 사우디, 알제리 등 다수 수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말씀. 전문의 자세한 설명 덕분에 새롭게 포스코 SPS라는 회사와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전무님이 준비하신 주제 발표의 제목이 국내 강구조 건설의 동향과 전망입니다. 예. 준비된 발표 자료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건설 산업의 동향과 전망, 그리고 건설 산업의 강제 수요 현황을 보면서 앞으로 건설 산업은 어떻게 변화할 건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건설 시장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수주 투자가 계속해서 감소될 전망이나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공공기관 발주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6.1% 감소한 156조 원을 전망하고 있으며 상반기 3.1% 감소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 감소될 전망입니다. 발주 부문별 건설 수주 전망은 공공 수주 대비 전년 약 10% 증가한 53조 원인 반면에 민간 수주 부분은 전년 대비 12.6% 감소한 약 103조 원이 전망됩니다. 전문 건설업 수주 동향을 보시면 상반기에 45조 원 수주 규모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해소된다면 한국판 뉴딜 등 SOC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 가능성이 예상되어 하반기에도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년 건설 투자는 전년 대비 1.6% 감소 전망이 되며 하반기에도 감소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상반기 토목 투자 증가세가 하반기에 일부 둔화되고 주거형, 비주거형 건축 투자 위축으로 하반기 건설 투자는 감소 전망됩니다. 건설 산업의 투자는 20년의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21년 하반기 이후에는 대규모 투자의 본격화로 감소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국내 건설 산업은 성숙기에 진입하여 GDP 대비 비중은 지속 감소하나 투자 금액은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제 현재 국내 강제 수요는 자동차, 조선보다도 사실은 건설 산업에서 가장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양은 약 2,100만 톤으로 전체 수요 산업의 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근을 제외한 국내 이제 강건제 시장 수요를 보면 건축 구조재, 내외장재, 산업시설, 토목 분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건축 구조 분야가 약 53%의 비중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 구조형 강제에는 RH 현강이 53%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 구조형 파이프, BH 현강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래 건설 산업의 변화와 관련된 주요 핵심 키워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탈현장, 그다음에 사업비 절감, 프리패브 등이 이제 계속 많이 나오는 회자되고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 산업 역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스마트 건설 기술의 필요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하고 획기적인 기술을 통해 새로운 프로세스를 정립하면서 기존 건설 산업의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 건설 산업의 노령화, 인력 부족, 안전 리스크 등과 같은 문제를 탈피하고자 디지털화, 인하우스 개념의 자동화 공업화, 그리고 탈현장, 그다음에 이제 현장 관리 시스템의 원격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그 건설 기술 수요의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적용 기술은 모듈러 공법, 지능형 건설 장비, 로보틱스에 대한 기술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 해당 기술을 개발 및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많고 정부의 스마트 건설 투자가 해당 기술에 집중되어 있어서라는 답변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사유 때문인지 이미 모듈러 공법에 대한 부분은 근래에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건축 공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드론, 무인항공기,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등 여러 기술들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그룹사 중에 이제 포스코 건설 역시 건설 산업에서 여러 요인에 의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콘은 크게 이제 프로젝트 수행의 방법적 변화와 기술적 변화를 통해 건설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방법적 개념으로 프리콘의 정립으로 시공 단계에서 잠재적인 문제점을 식별하여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사전 시뮬레이션 협업을 통해 실시공 후 수행을 원활히 하여 프로젝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건설의 동향과 미래 건설 산업의 변화를 봤다면 건설 시장에서의 강구조 확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 변화하는 건설 산업에서 강구조 확대에 대한 방향과 저희 회사가 경험한 사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주요 철강사들이 각사의 강건재를 알리고 강구조 수요 확대를 위해서 전문 브랜드를 런칭하였습니다. 포스코는 프리미엄 건설 자재 브랜드인 이노빌트를, 현대제철은 내진 강제 브랜드인 H코어를, 그리고 동국제강에서는 고급 건자재 컬러 브랜드인 럭스티를 런칭하였습니다. 그 외 회사들 역시 주요 제품이나 기술들을 브랜드화하여 강구조 수요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노빌트는 포스코의 프리미엄 강건재 브랜드로 19년 11월에 런칭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포스코 건설, 저희 회사 등 포스코 계열사와 관련 고객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노빌트 제품은 고객사의 강건재 제품에 대한 기술성 및 시장성 평가를 통해 포스코가 인증한 강건재 제품으로 내부, 외부 인사로 구성된 브랜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72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주요 제품에는 하이퍼빔, 포스 H, 액트 칼럼 등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바라본 강구조 확대에 대한 방향은 앞서 철강 산업에서의 강건재 대응 방향과 건설 산업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강건재 제품과 구조 기술을 통해 강건재 중 건축 구조재 중심의 수요 창출과 미래 건설의 트렌드에 맞춰 변화하는 강구조 사업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사업 중 강구조 사업에 관련되어 적용된 사례를 보면 건축 구조재 공급을 위한 포스트 BH, 포스 H가 있으며 구조형 강재와 박판 건재를 모두 사용하면서 프리팹, 탈현장 시공을 적용한 모듈러 공법이 있습니다. 모듈러 부분은 포스코 ANC에서 시행하는 주요 사업으로 저희 사업실에서는 모듈러의 철골 프레임 제작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포스 BH입니다. 포스 BH는 대형 RH 형광과 비규격 형광을 용접하여 제작한 빌트업 빔입니다. 포스코의 구조 성능 시험을 통해 RH 형광과 동등한 성능을 가진 것을 확인했으며 현재 용접 형광은 RH 형광 대비 약 10%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형, 고광도,
비대칭 빔과 같은 형광을 제작하여 비정형 강구조 건축물에 대해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음 포스트 H입니다. H 형광의 크기, 두께 변화를 통해 구조재의 단면적을 최적화한 용접 H 형광으로 총 440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RH 형광을 사용한 강구조 설계에 적용하면 10% 이상의 물량 저감 효과를 예상하여 이를 통해서 경제성을 확보하여 전체적인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접 형광에 대한 제작 과정 영상을 담아 보았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일단 그 절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조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 조립, 용접을 하게 되고요. 용접을 한 변형을 잡기 위해서 이제 교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이제 필요한 부분을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비파괴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마지막 검사를 끝나고 나면 이제 출하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신 과정을 사진으로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스트 BH를 공급한 사례입니다. 근래에 준공한 여의도 파크원 신축공사의 약 15,000톤, 신세계건설의 이마트 신축공사, 삼성물산의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그리고 포스코건설 카이 고성 현장에 납품을 했습니다. 다음 포스트 H에 대한 공급 사례입니다. 그 전반적인 설계 변경을 통해서 이제 포스트 H를 반영한 공사들로 16년에 납품한 평창 IBC 건립공사, 그리고 최근에 진행했던 포스코건설의 세종 응급제 공장, 신세계건설의 대전 사이언스 컴프레스 공사 등 다수의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미래건설 기술 중에 우선 적용 기술로 언급됐던 모듈러입니다. 모듈러 공법의 장점을 보면 탈현장 시공의 획기적인 공사 시간이 단축, 친환경 공법으로 소음, 분진, 폐기물 등에서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 재사용이 가능한 미래건설의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듈러 공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PMC 공법과 RB 공법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양동 행복주택과 같은 타입은 PMC 공법으로 현장 설치 후 영구적으로 존치하는 건축물이고, 평창 미디어 레지던스 호텔 같은 경우에는 RB 공법을 적용하여 이동 및 재설치가 가능합니다. 앞서 보신 PMC 공법으로 시공한 가양동 행복주택입니다. 총 30실 모듈러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입니다. 다음은 평창 올림픽 레지던스 호텔입니다. RB 공법이 적용이 됐고 지상 4층 규모의 300개 객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저희 사업실이 참여했던 모듈러 사업 주택 사업으로서 세종 사랑의 집 짓기 모듈러 주택입니다. 본 프로젝트 역시 포스코 ANC와 협업을 했고 저희 사업실에서는 철골 프레임을 제작했던 프로젝트입니다. 16개의 모듈러를 제작했으며 지상 2층 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듈러의 그 단면도입니다. 그 모듈러 강구조 이제 그 만들어가는 과정을 사진으로 나열한 부분입니다. 구조체를 제작하는 부분은 저희 사업실에서 수행을 하고 그 이후에 콘크리트 타설, 벽체 설치, 지붕 패널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모듈러 내부의 문틀, 창틀, 그다음에 바닥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벽체 및 천장 설치를 진행하고 창호 및 외장재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내부 인테리어가 이제 공사가 완료되면
성품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완료가 된 상태를 이제 공사 현장으로 출하를 시켜서 설치 공정을 하게 되면 공사가 완료되게 됩니다. 말씀드린 내용 중에도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제 지금 강제를 사용하고 있는 건설 시장에서 보게 되면 RH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전부 다 BH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RH에 가지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RH는 정해져 있는 규격품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건물이 대형화되고 이제 정형적이지 않은 부분들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찾다 보니까 비정형화된 형광을 만들거나 또는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제품이 필요한 구조에 필요한 정도의 형광을 필요한 경우에는 후판을 이용해서 용접해서 만드는 빌트업 빔이 RH보다 그 상황에 따라서 되게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적인 건설 쪽에서의 강건제가 확대됨에 따라서 RH도 늘겠습니다만 BH가 늘어날 부분들도 꽤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처음에 건설이 진행이 되면서 어디에 먼저 의존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크고,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RH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나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이제 BH 같은 경우도 새롭게 시작을 할 때 적용을 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처음에 포스 H 같은 경우도 이제 안 쓰던 거니까, 안 쓰던 것들을 새롭게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개성에 따라 이렇게 짓고 싶어하고 이러면 상대적으로 RH가 더 이렇게 훨씬 더 매력적이죠. 수요가 더 많아져. RH의 경우는 굉장히 정형화된 있죠. 그런 생산밖에 하기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건설 쪽, 우리나라의 건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건설 산업에서 사실은 한 60% 넘는 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 쪽이에요. 나머지 이제 강건제를 이용하는 게 한 30% 정도 수준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건설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환경 관련 사항이에요. 무슨 소리냐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주변 사람들이 소음이 없고, 그다음에 공사 기간이 적어야 또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분진들이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건설 산업이라는 게 새로운 걸 많이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게 강건제 쪽이 더 훨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강건제 쪽은 미리 만들어서 가서 설치하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상대적으로 분진도 적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곽강을 받아서 강건제 쪽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것이고요. 좀 더 길게 본다 그러면 이제 요새 탄소세 같은 경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건물에는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건물이 생명을 다해서 건물을 없애야 되는 상황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게 어느 쪽에도 재활용이 많이 될 것이냐, 당연히 강건제 쪽이 이제 많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면 강건제 쪽이 발전 가능성은 더 많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